일본 사람들은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천재가 등장하는 성공 스토리를 유독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재를 따라잡는 천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유명하죠. 천재 피겨 여왕을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아사다 마오를 키웠지만 동시대에 활동한 천재 김연아에게 밀리며 결국 2인자로 남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자 배구는 일본이 국기로 취급하는 종목인데요. 일본이 한국과의 3, 4위전에서 승리해 동메달을 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MVP에 뽑힌 선수는 한국의 김연경이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천재의 성공 스토리는 모두 한국인들이 빼앗아가는 모습인데요. 일본 출판협회가 선정한 일본의 스토리 좋은 만화 100위에서 늘 상위권에 올라있는 일본 만화 스바루에는 국제발레 대회를 휩쓰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만화 역시 천재 발레리나에 관한 이야기로 일본이 낳은 천재만의 독특한 사상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천재를 꼭 닮은 발레계의 천재소녀 역시 한국에 있는데요. 일본이 가장 동경하는 프랑스 발레단의 첫 번째 수석으로 발탁된 한국인 박세은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1661년에 설립한 왕실 발레학교를 전신으로 한 가장 유서 깊은 발레단으로 영국의 로열 발레단,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볼쇼이 발레단과 함께 세계 4대 발레단 중 하나입니다. 자존심 높기로 유명한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박세은은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석 무용수가 됐습니다. 스바루의 실사파는 박세은이다라는 평을 들으며 또 한 번 일본의 꿈을 한국이 이룬 셈인데요. 일본은 클래식과 발레를 좋아하기로 유명하죠. 특히 일본의 발레 팬층이 두터워서 일본으로 투어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이 사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세계 발레 팬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요. 파리 오페라단은 이번 시즌의 오프닝 무대를 프랑스 파리 가르니에 극장에서 올립니다. 개막 공연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날 줄리엣으로 열연을 펼친 박세은에게 세계 발레 팬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발레단의 예술 감독이 모두가 깜짝 놀랄 엄청난 발표를 한 거죠. 귀퐁 감독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박세은을 에투알로 승급한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수석 무용수를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의 에투알이라고 부르는데요. 박세은은 말 그대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가장 빛나는 1등급 스타 무용수가 된 거죠. 보수적이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파리 오페라 발레단 352년 역사에서 사상 최초로 동양인 에투알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현재 150여 명의 단원 중에 에투알은 단 16명, 더구나 외국인 단원은 전체 5%로 제한을 둔다니 박세은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로 에투알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투알이 되면 개인 탈의실과 대기실, 전담 어시스턴트가 제공되고 출연 작품을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그야말로 특급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박세은은 늘 준비돼 있다. 그녀의 춤은 영혼을 드러내듯 섬세하면서도 정밀함을 보여준다. 고요한 아침이 날아 한국이 낳은 배곡 같은 에투알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박세은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퍼부었습니다. 박세은은 기교는 물론 작품 해석도 정확하며 다채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연기력도 갖췄다. 프랑스의 발레 전문지 댄서도 호평일색의 기사를 냈습니다. 오렐리 뷔퐁 파리 오페라 발레 예술 감독은 부 메리테라며 격려했죠. 오롯이 실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임을 알기에 어느 누구도 딴지를 걸지 않고 축하를 합니다. 박세은은 소감을 말하는 인터뷰에서 믿기지 않았어요.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을 때도 담담했어요.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에투알이 된 건 달랐습니다. 저를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박세은은 천재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억지로 만들어낸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10살에 국립발레단 문어학교에서 처음 발레를 접했는데요. 또래에 비해 오히려 동작이 느리고 더뎠지만 어차피 취미로 시작한 거라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는 중학교에 가면서 발레에 푹 빠졌습니다. 발레 수업을 앞두고는 잠을 설칠 정도로 발레에 미쳐있던 시절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죠. 2006년 미국 잭슨 발레 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 2007년 드디어 스위스 로잔 콩쿠르 1위. 2010년에는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금상을 탔고 한국 무용수로는 최초로 세계 4대 콩쿠르 중 3대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에 대한 갈망으로 프랑스로 가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들어갑니다. 2011년 당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동양인은 박세은 혼자였고 많은 기대를 받았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콩쿠르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늘 국립 발레단 주역을 맡던 그녀가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는 비중이 가장 작은 군무를 맡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무대에 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대기만 하다 돌아가는 날도 많았죠. 수백 년의 역사 동안 백인무용수만 봐왔던 프랑스인들은 그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원 중 90% 이상이 프랑스인인데다가 현재 발레단에 있는 총 10명의 에투알 중 그녀를 제외한 9명은 파리 오페라 발레 학교 출신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정통 코스를 밟지 않은 그녀는 그 속에서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유학파가 아닌 순수 국내 출신으로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한국 토종 발레리나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발레 스타일인 바가노바 기법을 기본으로 발레를 하는데요. 러시아 스타일의 강점은 기교가 많고 테크닉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발레 종주국 프랑스는 생각보다 더 콧대 높고 자신들의 춤에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처음 파리에 갔을 때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기술만 뛰어나다는 평이었죠. 그녀는 지금은 웃으며 말하지만 감정 표현이 없고 기술만 뛰어나다는 말이 비수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이 동시에 흠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점을 알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곳에서 그녀는 프랑스 춤을 바닥에서부터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발레와 프랑스 현지가 선호하는 움직임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발과 다리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프랑스 춤을 연구해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연습에 매달려 그동안 자리 잡은 자신의 춤을 프랑스 현지 스타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방황한 것은 물론 무대에 오르기 전에 떨리고 무서웠죠. 그러나 박세은은 그 시간조차도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입지를 다진 덕분에 그녀는 2013년 복무가 가능한 레벨로 승급합니다. 입단 2년 만에 슈제로 승진했고 2014년 드디어 라수르스 전막의 주연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후 박세은과 딱 맞는 역할을 맡는데요. 백조의 호수 주인공 오데트와 오디를 연기하게 된 거죠. 사실 백조의 호수의 주역을 맡는 건 에투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데요. 한 에투알은 39세에 처음으로 백조의 호수 주역을 맡았을 정도로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 역할이랍니다. 그런데 박세은은 수석 무용수가 아니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4번이나 주역을 맡았죠. 2015년 백조의 호수로 호평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녀는 입지를 넓힐 수 있었고 2018년에는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일컫는 부느아드라 당스 상 수상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후 매일 아침 출근이 설렐 만큼 즐거웠던 그녀에게 큰 트라우마가 생길 뻔한 사고가 생깁니다. 2016년 사인무 공연 연습 도중 동료의 뒷발에 이마를 차여 6cm를 꿰매는 사고를 당해 피가 분수처럼 쏟아 피바다가 됐죠. 멍이 눈 밑까지 내려오고 얼굴이 부어서 코가 없어질 정도였어요. 의사는 한 달은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녀는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연습실로 갔다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두려움을 참고 동료들과 같이 춤을 추면서 트라우마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한편 완벽할 것 같은 박세은에게도 콤플렉스가 있다는데요. 발레리나는 둥근 발등의 아치를 고유의 미의 기준으로 삼는다죠. 그런데 그녀는 발등이 평평한 편이라 한동안 꽁꽁 숨겼다고 합니다. 오를리 뒷봉 예술감독은 그녀에게 콤플렉스를 사랑하라고 조언했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단점까지 사랑하기로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녀는 발레단과 내한 공연을 온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오고 싶다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녀가 에투알 승급 당시 했던 공연이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라 한국에서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루빨리 박세은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에서 볼 날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